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리딩 챌린지라고 아십니까? 외국에서 매년 그 리딩 챌린지라는 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독서 관련된 이런 그런 커뮤니티에 갔다가 알게 됐어요. 이게 외국에서 올라오는 거여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챌린지인데 그 매년 고마운 분들이 번역을 해서 올려주셔서 저도 올해 것도 그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걸 봤어요. 올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걸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그 리딩 챌린지를 어떻게 할 건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챌린지라고 하더라도 좀 재밌고 쉬워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 눈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살짝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재구성한 리딩 챌린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리딩 챌린지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장에 꽂혀 있지만 읽지 않은 책.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읽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비워두고요. 두 번째, 224쪽 이상인 책.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해 읽은 책들이 다 긴 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여기 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은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자우너의 에세이인데요. H마트가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 그 유명한 그 브랜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한인마트에 가서 이 사람이 자신의 좀 조각을 찾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이 작가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 작가가 25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 이후로 H마트에만 가면 엄마와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처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이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사 먹던 김이 어디 거였냐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전히 한국인이긴 할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책은 이 작가가 어떻게 엄마를 추억하고 어떻게 엄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혼자서 먼저 읽고 눈물을 찔끔 흘린 다음에 이걸 또 엄마한테도 줬어요. 근데 엄마는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조금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살짝 그 약간 좀 더 이상 볼 필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H마트에서 울다를 리딩 챌린지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목이 다로 시작하는 책.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다섯째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민음사 그 유튜브 보다가 그 영업을 당해서 산 책인데요. 이상적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말하는 나쁜 행동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 딱 봐도 올바르고 이상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들은 좀 약간 돌아있다 생각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의 그 새아빠가 좀 부자예요. 그분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서 아기는 또 많이 낳고 싶어서 매년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 여자는 매번 임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5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생긴 그날부터 이 가족이 바랬던 이상적인 모습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아내인 해리엇은 그 임신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5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서 빨리 떼어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까지 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이었던 가족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아기.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4번째, 제목이 키역으로 시작하는 책. 이것도 올해 제가 읽었습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칵테일 러브 좀비. 이 책은 사실 표지도 너무 멋있잖아요. 좀 이거를 읽으면 좀 약간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제목도 되게 쿨해 보이고 멋지고 칵테일이랑 러브랑 좀비랑 그래서 저는 읽었는데요. 총 4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단편집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마지막 이야기인 오버랩 나이프인데요. 사실 제가 미리 내용을 좀 말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읽었을 때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었을 때 그때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바로 앞으로 막 가서 읽어보고 막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는 좀 맛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아버지가 어머니를 과도로 죽여요. 그래서 그 과도를 집어서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행동을 다르게 했더라면 어머니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죽었나? 죽어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아니, 저가 아니고 누군가가 주인공에게 말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줄까?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5번째,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작가의 책. 이거는 정말 제 자랑스럽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밝은 밤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4대에 걸친 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100년을 감싸 안으며 이어지는 사랑과 숨의 기록. 이 소갯말이 정말 인상 깊은, 정말 딱 들어맞는 소갯말인 것 같아요. 주인공인 나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증조할머니를 걸친 삶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의 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엄마를 20년 동안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20년 동안 못 만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이혼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려고 이주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우연하게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이 할머니와 교류하게 되면서 할머니에게 전해 듣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와 주인공의 현재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진행된 소설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삘이 꽂혀가지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찾아가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막 이런 거를 막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막 진짜 너무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충격적인 정말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의 진실을 비롯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밝은 밤은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소설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만 사람에게 위로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세요. 이제 6번째는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줄 책. 이 책은 아직 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 좀 재밌는 책도 많지만 똑똑해질 수 있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표지에 인물이 그려진 책. 이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였는데 책을 소개해드릴 겸 여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몬스터입니다. 러브몬스터는 제가 요즘 꼬꼬무 보는 거에 빠져있거든요. 그런 꼬꼬무 같은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엄마가 실종되면서 시작돼요. 주인공의 엄마는 동네 수영장 중독자였는데요. 주인공인 보라는 그런 엄마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엄마가 다니던 동네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가서 엄마의
수영장의 오랜 불륜 상대인 오진홍이라는 남자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영장에는 아주 인기가 많은 총각 수영장 강사가 있습니다. 수영장의 모든 회원들이 이 강사를 좋아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이 엄마를 찾기 위해 수영장에 갔던 주인공 보라에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무시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수영 강사에게 줄 떡값을 걷고 있다. 내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떡값을 요구하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 엄마의 불륜 상대 오진홍의 아내 허인애였던 거죠. 허인애는 지금 떡값을 받는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보라를 못 알아보는데요. 사실 허인애는 보라를 8년 전에 납치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라가 허인애를 사랑하게 돼요. 과연 떡값은 얼마가 거쳤을까요?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소설에 제정신인 사람이 있을까요? 마을의 수영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륜, 살인, 납치, 사이비 종교 다 나옵니다.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제정신일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줄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8번. 기차와 관련된 책. 기차와 관련된 책은 안 읽었어요, 올해는.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2권 정도 있습니다. 그거 뭐지? 이번에 안전가옥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새마을호 타고 우주 가는 책도 있고, 밀리의 서재에서 오리엔트 특급 열차, 특급 살인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읽지 않을까요? 그리고 9번 미래 과학기술을 다룬 책. 이거는 세세하게 따져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내 취미와 관련된 책. 그래서 제 취미가 뭘까요? 그것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이전에 읽으려고 기억해뒀던 책. 이거는 많겠죠? 12번 이게 좀 어려워요. 내가 태어난 해에 출간된 책. 이거는 하나하나 다 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3번은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제목이 한 단어로 구성된 책. 이거는 밀리의 서재로 읽은 편혜영 작가님의 홀입니다. 40대 대학 교수인 오기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아내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요. 그리고 옆자리에 있던 아내는 죽습니다. 이 소설은 그런 생각만 할 수 있는 오기의 시점으로 진행되는데요. 오기는 그 병상에 누워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기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아내의 엄마인 장모뿐인데요. 그렇게 오기는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로 장모와 함께 단둘이 생활하면서 속을 알 수 없는 장모의 행동에 좀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장모님이 사위를 참 잘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읽다가 점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대학 교수인 오기의 동료들이 놀러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오기의 배설물을 치우고 어느 날부터는 오줌통이 다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데도 오기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어딘가 너무 불쾌한 상황과 묘사 때문에 오히려 계속 책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화 끝나고 다음 녹화 기다리면서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진짜 후루룩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모님은 무슨 생각일까요? 오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은 14번 이동진 영화평론가 추천도서. 근데 이거는 원래 있는 리딩 챌린지에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꿨겠죠?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도 있고 트러스트도 있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의 경비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 음식을 소재로 한 책. 제가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까지 해가지고 아마 세계문학 전집에 있지 않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쓴 책. 이것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용과 관련된 책.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네요. 18번 대형 서점의 스테디셀러. 이건 쉽죠. 19번 독립운동에 대한 책. 이것도 쉽죠. 금방 읽겠습니다. 20번 2024년에 출간된 책. 이것도 읽었습니다. 조혜은 작가님의 입속 지느러미입니다. 이거는 표지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안 읽을 수가 책을 읽기 전에 그 표지의 한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단 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듣길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지?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네가 본 영화 다 보고 싶어.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냥 아름답지는 않고요. 축축하고 감미로워요. 주인공인 선영은 대학 시절에 경주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경주라는 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에 매료돼서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렇게 밴드 활동을 하면서 20대를 보내고 이제 경주가 더 이상 나는 밴드 활동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하고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외삼촌이 그 어떤 야산에 파묻혀서 그 백골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장례식장에서 그 주인공 선영은 삼촌이 자신의 앞으로 그 수족관이 있는 건물을 하나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수족관을 깨끗이 청소해서 팔아버릴 생각으로 수족관에 가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던 와중에 지하실에서 어떤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선영은 삼촌이 그랬듯이 매료되고 맙니다. 지하실 수조에 있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혀가 잘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삼촌은 왜 죽었을까요? 장마철에 읽으면 딱인 소설인데 장마가 끝났다고 하니까 가습기를 틀어놓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21번 올해의 컬러 피치퍼즈 색이 표지 또는 내지에 있는 책. 이거는 살구색이겠죠? 피치퍼즈는 살구색이겠지?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22번 책 인플루언서의 추천 도서.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번 나의 고양이 배경인 책. 24번은 위에 23가지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책인데요. 이거는 다 읽고 나중에 마지막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리딩 챌린지 해보지 않으실래요? 올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저랑 같이 책 읽읍시다. 책 읽읍시다. 책 읽읍시다. 네.